안녕하세요 여러분, 후기 들려준 남자 A로그 채널의 아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폰 12 미니, 프로 맥스 3종의 카메라 영상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가지 기기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들에서 보면은 이 휴대폰으로 찍은 것과 이 휴대폰으로 찍은 것 아주 세밀한 글자 하나 선명도 차이 이런 걸로 비교를 하시던데, 저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탁 찍었을 때의 기준으로 비교를 했다는 것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휴대폰 모두 같은 설정에 카메라에 어떠한 터치도 하지 않고 자동 노출 이런 거 조정도 안 하고요, 색감도 조정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었을 때 그 결과물로만 비교를 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시는 분들은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사진을 찍든 미러리스로 찍든 그분이 10S로 찍은 게 더 사진 결과물이 좋을 거예요. 잡설이 길어지면 영상이 지루해지니까 같이 함께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광각 카메라부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저조도 상황에서의 차이가 극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진 결과물을 보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솔직히 차이가 전혀 못 느끼겠거든요. 그냥 셋 다 잘 나와요. 결과는 그겁니다. 셋 다 잘 나와요. 다음으로 광각 사진 한번 보실게요. 광각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옵니다, 셋 다. 그리고 셋 다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까지 영상 망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차이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거든,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일단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망원 카메라입니다. 이것도 별 큰 차이가 못 느끼겠죠. 같이 영상 촬영을 하던 친구들도 결과물을 보고는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손떨방 기능인 센서 시프트 기능을 체크하기 위해서 내리막길에서 걸으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영상을 찍고 나서 휴대폰으로 봤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편집을 하려고 컴퓨터에 딱 옮기는 순간 약간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저조도 상황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이 기기마다 굉장히 차이가 뚜렷하게 납니다. 마찬가지로 손떨방 기능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프로 맥스는 센서 시프트라는 기능이 들어갔죠. 센서 자체가 움직여서 영상의 손떨림을 방지해주는 그 기능이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엄청 짐벌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손으로 들고 찍은 게 맞나 싶을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프로나 미니의 렌즈 방식의 손떨방도 나쁜 결과물은 아니었습니다. 셋 기종 모두 방지턱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의 떨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죠. 다음으로 야간 테스트입니다. 야간에 아주 배경이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이게 배경이 좀 이쁘고 인물이 이쁘면은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아무것도 볼 것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 다 죽어가는 풀숲에다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야간 모드를 켜지 않은 일반 상황에서의 사진이고요. 야간 모드를 킨 상태의 사진입니다. 야간에선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신기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야간에서 광각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을 때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요. 확실히 저조도에서 렌즈 크기가 커진 만큼 이 빛을 받아들여서 확실히 밝게 찍어주는 것은 프로 맥스가 압도적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실내 사진입니다.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조도인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화분 주변의 전등은 켜지 않은 상태로 멀리서만 비치는 빛으로만 찍은 사진입니다. 큰 차이를 못 느끼겠죠. 영상에서는 되게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 사진으로는 아무리 봐도 차이를 거의 못 느낍니다. 완전히 엄청 저조도 상황이 아닌 이상 셋 기종 모두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잘 나오고 만족스럽고 우리가 인스타에 올렸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다른 기종에 비해서 크게 꿀리지 않는다. 솔직히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차이를 전혀 못 느끼겠다, 그겁니다. 저는 카메라 하나만을 보고 크기와 무게를 감수하고 떠안고 간다는 심정으로 프로 맥스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하죠? 물론 오히려 지금은 카메라보다 화면 크기가 커진 것에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기 때문에 프로 맥스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진 않지만 실망스럽긴 합니다. 굉장히 끝나누기처럼 센서 시프트는 프로 맥스에만 넣고 센서 크기 자체도 두 체급이나 커지고, 이 프로 맥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카메라만 따지면 완전히 다른 기종의 휴대폰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센서 크기가 커지는 것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진 결과물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카메라 체급 차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아이폰 CPU에서 보정 처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해외에서도 이 카메라 차이가 없다고 말들이 많은데 아이폰 프로 RAW 사진이 업데이트되면서 달라질지는 추후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아이폰 프로 맥스 투명 젤리 케이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비교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